니체가 잘 나가는 잘 나가 지금 보니까 한 60 몇 살 살았어. 그중에 근데 음, 10 년은 인제 암흑 시기란 말이야. 그 음, 토리노에서 말을 끊고 울고 나서는 10년 동안은 인제 완전히 사람이 정신 나간 것처럼 암흑 음, 세계인데 만나는 시점을 막 얘기하고 열정 있고 그런 젊은 니체를 안 만나고 왜 음. 마부 말 끊고 울고 있는 니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니체 입장에서 좀 쪽팔릴 것 같지 않아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몇 번 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공사가 다 망하셔 가지고 네, 바쁘네요. 쓸데없이. 많이, 많이 바쁘셔서 그래도 그 다 좋은 거죠 선생님 그쵸? 여러 군데 선생님을 좋아하셔서 불러오시고 그러니까 뭐 좋잖아요. 음, 오늘은 우리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블로그에서 본인의 글을 인제 이렇게 조금 조금 표시를 내시는데 그중에 저를 아주 매료시킨 어 음. 그 타이틀이 뭐죠 선생님? 니오지오의 티키타카? 네. 니오지오의 티키타카입니다. 맨 음, 처음에는 '와 이름도 되게 독특하고 그 음, 니오지오가 그 티키타카가 뭘까?' 하다가 봤는데 보는 순간에 인제 매료되고 그런 게 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번 니오지오의 티키타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쌤, 티키타카가 뭔지는 아세요? 얘기하는 어디 걸 이렇게 용어인지. 팅통팅통? 티키타카가 음. 축구 용어거든요. 아. 공을 서로 조금 바로 주고받고 하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제목을 왜 티키타카로 했냐면, 니오는 니체잖아. 그리고 음. 지오는 저고. 음. 그래서 니오하고 지오가 서로 대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제 그런 느낌을 주려고 티키타카라는 용어를 썼고, 이제 부제목으로는 니체와의 토리노 데이트라고 제가 부제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한테 니체에 있어서의 가장 강렬한 장면은 그 토리노 광장에서 매 맞고 있는 음. 말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거든, 니체가. 니체는 사실 평생 동정이라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연민, 동정 이런 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음. 과연 저 니체가 저 말을 매 맞는 말을 끌어안고 우는 게 저게 동정일까? 자기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동정을 한 것일까? 아니면 저게 무슨 감정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고, 또 그 광경을 보면 굉장히 슬퍼져 가지고 니체 때문에 저도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아, 그러면 지오인 내가 저 토리노로 날아가야 되겠다, 니체를 만나서.' 그래서 니체의 저 시점에서 니오랑 지오가 만나서 그동안의 니오의 철학을 니오의 그 니체의 철학을 니오의 입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구상을 해서 글쓰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너무 인제 네, 획기적이에요 주고받 선생님. 우선은 이제 양자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획기적인 일이고 영적으로 봤거나 뭐 음, 양자 역학으로 봤거나 지금 또 요즘에 현대에 나오는 그 과학적인 거 보나 뭐든지 봤을 때 굉장히 음, 획기적인데 이 내용이 지금 대화체예요. 그쵸? 네. 지오하고 니오하고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건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하나의 그냥 그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을 보는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저처럼 니체를 음. 그냥 '신은 죽었다.'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으로만 그냥 알고 니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전체 음. 이 철학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간략하게만 얘기 좀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니체는 독일 1844년, 그러니까 근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합리성,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전체적인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1844 년도에 태어나서 1900 년도에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별로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살았는데, 그 사이에도 온전한 정신으로 산 거는, 또 마지막 죽기 전 10년 동안은 온전한 정신 속에 살지 못했고, 토리노의 광장에서 말을 끌어안는 그 시점부터 사실 암흑 세계로 들어가요, 니체가.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마지막을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니체가 주장했던 건 그거야. 그 당시 기독교의 그런 사상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내세를 바라보게 하는, 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풍조였잖아요. "우리 현실이 고통이야. 이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야.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저 세상에 가서 너는 그나마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기독교 음. 정신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게 됐느냐. 근데 그런 것도 신은 되게 많은 것을 상징하는 메타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 질서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떠한 통치 음. 체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기독교의 정말 신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 안에서 갇혀 가지고 자기가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지금 이 순간 right here 여기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여기가 아닌 저 세상은 없다. 그래서 플라톤이 만들어 온 이데아도 부정을 하면서 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큰 미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유버맨시가 돼야 된다. 초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초인은 그러한 모든 고통을 극복하는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현실을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만 막 시야를 돌리면서 나약해지는 인간을 제일 싫어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강한 인간으로 살기를 바랐던 철학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시네요. 그러면 참 저도 이게 1800 년대에 나왔던 어떤 이런 사상가들, 띵커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큰 기류, 그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 안에 있던 그 어떤 기류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자유적인 인간적인 목소리를 많이 낸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 톨스토이도 계시잖아요. 음. 톨스토이도 1800대 1800 년대에 맞으시죠? 톨스토이도. 그렇죠. 예. 예. 그분도 토크의 비슷한 좀 다른 각도로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니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니체라는 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신은 음. 죽었다."라고 아주 그냥 볼드하게 그냥 크게 음. 그렇게 말을 하고 본인이 왜 인간의 이성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자꾸 지금 얘기 안 하고 죽어서 음. 얘기를 하냐. 지금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좀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어떤 돌연변이 음. 같은 좀 다른 사람들의 질타를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음. 니체를 선생님은 왜 좋아하셔서 지호하고 만나게 하시나요? 음. 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음. 제 전공이 인제 중국 문학이었기 때문에 음. 대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저는 대학교 이전에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천자문을 배우면서 이렇게 한자와 되게 친했던 음. 사람이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리고 전공을 중국 문학을 하다 보니 유교의 경전을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FM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쵸. 어떤 유교 문화에서 말하는 기존 어떤 음. 질서, 관습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항할 줄 모르고 음. 굉장히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음. 그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나의 어떤 인생의 음. 프레임을 정해 놓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음. 그런 거 속에서 되게 열심히 착하게만 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때 사실 니체를 읽긴 읽었었는데 음. 그때는 그렇게 임팩트 있게 오지 않았고 음. 니체적인 것에 대한 약간의 반감 이런 것들이 음. 있어서 그때는 니체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이제 독일 갔다 온 다음에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두문불출하고 그때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을 읽게 음. 된 거예요. 근데 니체는 도덕주의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음. 위선이라고 항상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덕의 계보학을 보니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위선자고 음. 착하게 살았다고 한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음. 그래서 '이게 뭐지?' 되게 음. 충격을 받았어요. 음.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사는 게 나는 타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고 '나만 쪼끔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행위들이 음. 니체의 시각에서 따라가다 보면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음. 도덕의 계보학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고 '아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한 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음. 상황이 될 수도 음. 있겠구나.'라는 현실적인 저의 어떤 경험? 음. 어
경험과 한번 비교해 이렇게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접목해서 생각해 음. 보니까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내가 '아 니체를 한번 제대로 파 봐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날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음. 니체 책을 다 사다가 방에다 놓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니체의 전집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빨간 책 예. 보이시죠? 예. 예, 거기에 다 니체 전집이거든요. 예, 그거 어. 니체 전집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니체를 풀어놓은 해석본을 보지 않고 원본. 니체가 직접 쓴 책을 통해서 제가 읽었어요. 그렇게 읽고 그다음에 니체 강의도 좀 듣고 예, 그러면서 한 정말 오랫동안 니체를 공부를 해 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철학자더라고요. 음. 진짜 모두가 자명하다고 믿고 음. 당연하다고 보는 것을 새롭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거를 깨부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굉장히 멋진 철학자였다. 그래서 음. 그때부터 니체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음. 지금까지도 찐사랑으로 아주 열심히 예, 니체는 마음속에 되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음.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음. 이런 게 바로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음. 만나지 않아도 책이라는 글이라는 거 우리가 숨기지 않을래도 내 영혼과 인제 뭐 GPT 챗을 걔네들이 쓰지 않는 걸 한다면 내가 직접 집필을 했다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적었기 때문에 1800 년의 이 세기를 달라도 그 책에 흠뻑 빠져서 그 작가를 보면 그 작가의 하고 이게 영적인 어떤 교감을 음. 얻으셔서 나를 갖다가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니체는 나더러 지금 자꾸 유선자라고 그래?' 이런 반감이 음. 나서 '어머 정말 그래?' 하고 봤더니 이 그쵸. 사람이 인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고 그쵸. 그 의도를 먼저 알으셨어요. 그래서 인제 니체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인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선생님께서 티키타카? 티키타카 맞죠? 티키타카. 음. 티키타카를 지금 15 회까지 쓰셨잖아요. 15 회인가 네. 16 회인가. 예. 15 이제 회. 아직 예 이제 아직 끝이 안 났지만 인제 쪼끔 있다가 마무리 짓겠지만 그거를 읽으시는 분들한테 전반적인 인제 그 이해를 이렇게 음. 그 작가님의 의도를 주시면 읽으시면서 쪼끔 더 인제 그게 편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음. 니체를 너무 사랑했어요, 선생님이. 음. 그랬는데 왜 니체의 암흑 시기서부터 만나요? 음. 니체가 잘 나가는 잘 나가 지금 보니까 한 60 몇 살 살았어. 그중에 근데 음. 10 년은 인제 암흑 시기란 말이야. 그 음. 토리노에서 말을 끊고 울고 나서는 10년 동안은 인제 완전히 사람이 정신 나간 것처럼 암흑 음. 세계인데 만나는 시점을 막 얘기하고 열정 있고 그런 젊은 니체를 안 만나고 왜 음. 말 끊고 울고 있는 니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니체 입장에서 좀 쪽팔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젊은 니체를 만나면 음. 니체를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럼 니체의 니체의 전체를 다 봐야지. 니체의 전체를 보는 게 선생님은 그 시점이 니체가 음. 자기가 싫어했던 그렇게 음. 연민이 있고 약해 빠진 그런 막 이렇게 음. 울고 추잡던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음. 그런 니체가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 말을 불어안고 뭐를 붕켜안고라고 음. 그러나? 그 부둥켜 붕켜안고 안고. 울고 무너지는 니체를 본 이유가 그 음. 시점이 선생님이 보았을 때는 니체의 전체적인 걸 안다. 이렇게 그 시기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네. 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후부터 10년 음. 동안은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음. 예, 그러면서 인제 그전에 아주 인텐시브하게 글을 많이 집필하던 음. 시기가 직전까지고 음.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디오니소스의 송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체 철학을 나는 대화를 통해서 니체 철학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음. 싶었으니까 음. 그동안에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책들에 대한 것을 쭉 거슬러 가면서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썼던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를 정해야지 앞에 있는 젊은 니체만 만나 버린 그 이후에 음. 니체는 되게 특이한 게 니체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음. 니체는 변신의 귀재였거든요. 음.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가면을 되게 많이 써서 페르소나를 페르소나. 많이 음.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그너로 변신한 니체, 음. 쇼펜하우어로 변신한 니체, 음. 볼테르로 변신한 니체 이런 식으로 니체가 각각의 시기 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던 철학자며 예술가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가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다가 또 그 사람들과 결별하고 또 다른 인물로 음. 이렇게 변신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니체의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조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이 사람이 거의
뒤 그 후기 시대에서 만나야만이 그 음.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만난 거죠. 음. 아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하는 게 너무 인위기적이라서 제가 좀 이상한데 좀 인제 이게 기운을 빼야지. 아가 뭐야. 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인제 느꼈는데 우리는 그걸 보통 그 페르소나다 이게 내 음. 가면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되게 이렇게 그 럭셔리하게 좀 교만하게 음. 살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음. 내가 굉장히 사회 미 환경 운동가로 아주 그렇게 살 때도 있고 내가 엄마의 음. 모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니체는 아예 그쵸. 솔직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쵸. 꼭 가면이라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음. 다양성의 모습인데 연이지. 네. 음 그런데 토리노에서 있는 그때의 모습은 울었단 말이야. 그 음. 쨍쨍했던 그 니체가 인제 울어서 어떻게 음. 보면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나를 정말 그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제는 험블인데 겸손함. 음. 그 음. 겸손함이 어떤 누구한테 인간 대상한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음. 영성일 수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트리거가 니체한테는 말이었다는 거죠. 동물. 그거는 정말 그 누구도 알 수도 모르는데 없는 거. 알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니체의 뭔가가 행동이 예. 음. 그쵸. 그게 어디서 왔는지 저도 그거를 첫 번째 그 제 에피소드에다가 "도대체 니체만이 알 거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 당시에 데카르트나 이런 그 합리론을 주장하던 이런 철학자들이 동물들한테는 "동물은 감정이 없다. 음. 기계다. 그냥 음. 기계 울음도 기계 소리에 음.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밀란 쿤데라의 진단은 그거예요. 혹시라도 니체가 저렇게 가서 한 거는 '말한테 미안하다고 했을까? 이렇게 인간들이 음. 이렇게 동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건 아닐까?'라고 인제 밀란 쿤데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니체가 말로는 동정이나 연민 이런 감정을 부정을 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도 '인간이 결국에는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다는 걸 스스로가 그걸 보여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니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 상황에서 보여준 게 아닐까. 네 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니체는 저는 진짜 강한 사람을 음. 요구했거든요. 굉장히 음. 강하고 자기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따박따박 말하고 언제든지 자기 모습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없이 음. 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그 말을 부여안고 잡는 그 니체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그 시대에서 가장 낮은 존재 그게 아마 음. 동물적인 존재일 수도 있는데 노예보다도 더 낮은 존재 그 음. 존재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 니체의 마음이 됐다는 게 그러면 그 음. 니체가 인제 자기의 어떤 성숙한 뭔가의 어떤 영적인 든 뭐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뭔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니체가 가장 힘이 빠진 상태, 인간으로서 가장 네. 힘이 빠진 상태에서 지호를 만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쵸. 그럼 지호 입장으로 쪼끔 가 보겠습니다. 저는 음. 지호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내신 걸 보고 제가 느꼈던 평소에 느꼈던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지호를 만났어요. 음. 굉장히 뭔가 팜프페탈한 어떤 패션 쪽으로도 굉장히 볼드한 옷을 입으면서 그다음에 그 느낌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색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이런 모델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음. 제가 받은 느낌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지호의 그 니오를 만나는 지호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의 모습 그 음. 지호하고 그 지금 티카티카에서 나오는 그 지호는 같나요?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선생님 안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사실은 지호는 저의 페르소나니까 예 음. 저를 이렇게 모델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사실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숨어 있는 음. 것들을 하지만 내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음. 되게 소심한 것 음. 같은데 의외의 순간에 저답지 않게 너무 과감할 때 음. 아니면 되게 용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음. 특히나 강자한테. 음. 좀 강력하게 뭔가 강자한테. 예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부자들한테 좀 그거에 못 대해서 참죠. 제가 좀 거부 음. 반응이 있었는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모습들이 아마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니오가 그 니체를 아니, 음. 아니 지오가 지호가 니체를 만났을 때 니체 되게 교만하고 예. 오만하잖아요.
예. 되게 잘난 척하고 음. 근데 그 잘난 척을 누를 수도 있고 음. 한 번씩 그 니체를 되게 창피를 주기도 하고 음. 뭐라고도 하고 하는 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쪼끔 약간 글을 좀 재밌게 쓰려고 하는 의도도 음. 있었지만 어쨌든 제 안에 있는 그런 좀 '강자에게 음.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쪼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드하게 말을 하고 "되게 잘난 척도 하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쓰시지만 그 안에서 니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왜 맞아요. 사랑하는 음. 연인들끼리 "야 너 되게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음. 진짜 여자친구만 말할 수 있잖아요. 남들은 못 하는데. 그런 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음. 오늘 인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마 선생님께서 이 니오의 발음 지금 너무 늦어 가지고 새벽이라서 정신이 왔다 니오. 갔다 그 음. 지오 니오의 티카타카. 니오지오. 니오지오. 니오지오의 티카타카. 이거의 티키타카. 전반부 토리노에 대해서 그다음에 1 부 1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작가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처음 요거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는 정말 권해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걸 쪼끔 보시라고. 근데 인제 맨 음. 처음에 보시기가 이런 전반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게 음. 지금 또 이렇게 줄줄줄줄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대화체이기 때문에 이제 음. 맥락을 쪼끔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작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부연의 설명을 해 달라고 조금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해부터는 3 회나 4 회부터는 그들이 인제 말하 인제 불이 붙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쪼끔씩 우리 니체라는 철학자의 생각은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냈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후대가 그 철학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지 음.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예.